오범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은 너무도 익숙한 친구의 것이었죠. 미국 유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절친, 최근까지도 왕래가 잦던 친구였습니다. 범수야, 네 말이 맞았어. 그 여자 나영은 미국에서 너랑 같이 살 때부터 어울리던 남자 중 한 명이 지금 결혼한 남편이야. 그리고 그 남편이 네 딸 오한이 친부 맞는 것 같다. 오늘은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오한이가 오범수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한이의 양육권 소송 재판에서 오범수가 승리하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순간 오범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고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확실한 거지? 너 지금 장난치는 거면 나 정말 곤란해진다. 진짜야. 내가 저번 주에 한국 갔었잖아. 그때 오랜만에 만나서 나영은이랑 술 한잔 하게 됐는데 그날 취해서 다 얘기했어. 나영은이 지금 결혼한 남편이 네 딸 오한이 친부래. 내가 이름도 정확히 들었어. 그리고 조만간 해외 출장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하던데 아마 조만간 너한테 들이닥칠 것 같다. 오범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짧게 지나간 과거의 기억들, 나영은이 떠났던 그날, 그리고 얼마 전 양육권 소송을 들먹이며 나타났던 그녀의 얼굴.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근데 나영은 그 여자, 보통 이상한 여자 아니다. 학교 다닐 때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어. 돈 많은 남자들만 골라서 만났고 문제 생기면 바로 떠났어. 그 성격 그대로야. 너도 당했지만 이제 한이까지 건드릴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너한테 말 안 할 수가 없었어. 잠시 정적이 흘렀고 오범수는 말없이 통화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친구는 오범수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범수야, 한이는 네 딸이야. 법적으로 마음으로 전부 네 딸이야. 나영은 그 여자가 뭐라고 해도 너는 한이 아빠잖아. 그러니까 절대 빼앗기지 마. 그 말에 오범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통화를 종료했죠. 휴대폰을 내려놓은 그의 얼굴엔 분노와 슬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한번 문지른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해야 할 시간이라는 걸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장 한가운데 서랍을 열어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이가 태어난 직후 병원에서 받았던 출생증명서와 의료 기록, 그리고 본인이 작성했던 양육 일지였습니다. 오범수는 조심스럽게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꺼내어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한이에게 분유를 준 시간, 체온이 높았던 날, 처음 웃었던 날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그것을 보며 차오르는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이건 내가 한이를 키워온 증거야.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아무도 부정 못해.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났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셀이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찻잔 2개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오범수의 지친 얼굴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교수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오범수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세리를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영은이 결국 한이를 데려가려고 해. 양육권을 주장했어. 그런데 방금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 한이의 진짜 아빠가 지금 나영은 남편이래. 세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막고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범수의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더욱 절대 뺏기면 안 되겠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이는 교수님 딸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진심을 따라요. 오범수는 세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다시 굳게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만 싸울 수 없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변호사한테 연락해 볼게.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고 혹시 모를 대비까지 해야겠어. 유전자 검사랑 그리고 한의보호 신청도 준비할 거야.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랑 같이 가요, 교수님. 그 말에 오범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범수는 고개를 숙이며 세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 손만큼은 절대 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싸워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 앞에는 검은 외제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선글라스로 얼굴 절반을 가린 채 고급 핸드백을 들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술도가 입구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침 대문 앞에서 화단을 정리하던 마광숙이 그녀를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여성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냉기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나영은이라고 합니다. 오범수 전 부인이자 오한이 친엄마예요. 지금 범수 씨 좀 볼 수 있을까요? 마광숙은 순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한이를 버리고 떠났다는 그 사람이라니.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범수도련님은 안에 있어요. 무슨 용건인지 듣고 들어가시죠. 나영은은 다정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싸움의 각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안채로 향했고 그 모습을 본 마광숙은 마음속에서 불길함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오범수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뒤따라 나온 세리는 한이를 안고 거실에 나와 있었고 나영은의 시선은 곧장 아기에게 꽂혔습니다. 한이야, 엄마 왔어. 보고 싶었지? 그 말에 세리는 몸을 반쯤 돌리며 한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오범수는 나영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니 그냥 이야기만 하러 온 건 아니겠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용건만 간단하게 말하고 얼른 나가. 나영은은 핸드백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급 봉투에 담긴 그것은 변호사 명의의 문서였습니다. 이건 양육권 소송 관련 서류야. 내가 이젠 한이를 데려가려고. 한이는 내 딸이고 내 남편도 한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전부 됐어. 오범수는 봉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남편이 하니 친부라는 건 네 입으로도 인정하는 거냐? 나영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망설임이 이미 답이란 걸 오범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한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이는 저희가 지킬 거예요. 다시는 한이랑 우리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영은은 웃으며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고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고. 재판장에서 보자.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문이 닫히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오범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선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나영은. 그날 저녁 술도가의 불이 모두 꺼지고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안채의 작은 방 한쪽에선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범수와 세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한이의 의료 기록, 세리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나영은이 건넨 양육권 소송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하며 세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한이의 법적 친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이상 현재 양육자인 오범수가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이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고 동시에 한이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판세가 기울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야. 한이가 여기서 어떻게 자랐고 누가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이의 일기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오범수가 매일 적어온 한이의 성장 기록이었습니다. 사진첩, 병원 진료 영수증, 돌잔치 때 만든 손도장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이거 다 준비해놨어요. 한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판사님이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그 말에 오범수는 고맙다는 듯 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다시 문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전자 검사 하자고 해. 만약 걔네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한다면 먼저 맞받아치는 거야.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마광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다 들었다는 얼굴로 앉으며 말했습니다. 범수도련님, 한이 이야기 전부 들었어요. 저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뭐든지 도울게요. 이번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한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족이야. 그 목소리에 오범수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리 역시 두 손을 꼭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 전략, 변호사 선임, 언론 노출에 대한 계획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한이를 위해선 그 어떤 것도 놓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밤중 세리는 방으로 돌아와 잠든 한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작은 숨결을 느끼며 세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이는 꼭 지켜낼 거야. 그리고 그 다짐은 오범수의 가슴 속에서도 똑같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는 그 어떤 어둠도 한이를 덮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마음속 깊이 되뇌었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가족은 이미 전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판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엔 술도가 식구들과 세리를 비롯한 가족들이 자리를 지켰고 반대편엔 나영은과 그녀의 변호사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양육 환경, 정서적 안정성,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지금까지의 양육 이력과 가정 환경, 관계성 등을 면밀히 고려한 결과 현재 양육자인 오범수 씨에게 오한이 양육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행복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순간 오범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세리는 오범수의 손을 꼭 잡았고 마광숙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공주실도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반면 나영은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판사를 향해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친엄마라고요. 지금 제 남편도 이 아이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생물학적 부모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야 하며 현재 오범수 씨와의 관계가 그것을 충족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영은은 무너진 듯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마저 뿌리쳤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그 장면을 본 방청석 사람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세리도 한이를 꼭 안아주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 말에 모두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리는 한이의 손을 잡고 한이도 천천히 오범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따뜻한 온기와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앞으로의 모든 날을 함께할 가족의 약속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로 미리 보는 뇌피셜 리뷰였습니다.